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주변에 AI가 적용되지 않은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곳에 AI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익숙하게 생각하는 AI들이 존재하지 않았었고, IBM 왓슨이라는 AI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BM 왓슨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요즘은 IBM 왓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정확히 10년 전에 미국의 퀴즈쇼에 IBM 왓슨이 나와서 최다 우승자와 최대 상금을 수상한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지난 2011년 미국 제퍼디 쇼에서 IBM 왓슨이 나와서 이 퀴즈쇼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우승한 장면입니다. 해당 소식은 그 당시 국내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광고가 퀴즈쇼 다음날 각종 신문의 전면 광고로 나온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타이틀은 사실 IBM 왓슨이 이겼지만 IBM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승리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광고의 상세한 내용을 보면 자연 언어는 물론 헬스케어, 금융, 법, 학술 영역까지 큰 기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는 왓슨 클라우드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의 삶과 일과 세상이 다 이기는 윈윈윈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IBM 왓슨이 퀴즈쇼에서 우승하고 엄청난 장밋빛 미래가 곧 앞으로 다가올 것처럼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이 IBM 왓슨을 개발한 개발 책임자는 이러한 홍보에 대해서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러한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한 사람은 IBM 왓슨의 기술을 개발한 개발 책임자인 데이빗 페루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데이빗 페루치가 IBM 왓슨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IBM 왓슨의 시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왓슨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데이빗 페루치가 2006년도에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처음에 제안한 기술의 범위 또한 어떠한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는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약간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고 중요 단어들을 분석해서 이 질문에 맞는 답을 알려주는 기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이러한 페루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들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 설득에 성공하여 20명 남짓한 연구원들을 데리고 IBM 왓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뭔가 팬시하고 스마트한 걸 개발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 IBM 왓슨을 개발할 때 보면 이 IBM 왓슨의 프로그래밍 코드가 수백만 줄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이런 자료들이 IBM 왓슨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싱 하다 보니 이 당시 기술로는 IBM 왓슨이 방 하나 크기 정도의 컴퓨터였고 소모하는 전력량은 85,000W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가 프로세싱 하는데 약 20W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프로세싱에 사용된 에너지만 비교해보면 사람 뇌의 4,000배가 넘는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방만한 크기고 엄청나게 전력을 소모한다고 해서 아주 오래전 얘기 같은데요. 불과 10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 제공되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도 클라우드 서버상에서 이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소모하고 이를 제공하는 서버의 크기도 여전히 엄청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이름을 처음에는 IBM 왓슨이 아니라 지난 1997년에 IBM에서 개발한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그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기면서 세상이 엄청 떠들썩했는데요. 이 당시 컴퓨터인 딥블루의 이름을 타서 딥제이라고 지으려고 했지만 마케팅 부서에서는 IBM의 창립자인 토마스 왓슨 시니어의 이름을 따서 왓슨이라고 짓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장면이 지난 1997년에 IBM의 딥블루가 당시 세계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와 체스 대결을 벌여서 우승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익숙하시죠? 지난 2016년에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벌였던 장면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IBM 왓슨을 개발한 데이빗 페루치는
경영진에게 IBM 왓슨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은 잘하지만 사실상 IBM 왓슨에 적용된 기술의 수준이 초등학교 2학년의 읽기 능력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홍보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경영진이나 마케팅 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페루치는 IBM 왓슨을 개발하고 1년 후에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IBM의 경영진과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IBM 왓슨의 기술이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고 굳게 믿고 그 이후 몇 년간 수백만 불을 들여서 이 기술을 적용하면 암도 정복할 수 있고 기후변화도 대응할 수 있다 홍보하면서 The Future of Knowing, 지식의 미래다라고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IBM에서 이 왓슨을 홍보하던 내용을 보면 TV 광고에서 당시 테니스 선수였던 세레나 윌리엄스가 나오는 광고와 싱어송라이터인 밥 딜런이 나오는 광고를 통해서 이 기술을 홍보했는데요. 각각 한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광고라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IBM 왓슨이 내가 너 최근에 경기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 너가 이런 부분을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요. 밥 딜런 같은 경우는 너가 그동안 썼던 노래의 가사들을 다 살펴보니 너가 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썼더라 라고 얘기하고 노래도 할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약간 코믹한 장면을 연출하는 게 나옵니다. 해당 광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erena Williams. Hey, Watson. You are a fierce competitor. I've heard that. I have analyzed your biggest matches. Oh, really? When down a point, you serve an ace 5.8 times more than other top players. You sound like a coach. I am not, but I can customize training programs based on biomarker data. Watson, that's pretty impressive. You might say I am the Serena Williams of cloud-based cognitive systems. No, I wouldn't go that far. 밥 딜런의 광고도 이어서 보시죠. Bob Dylan. To improve my language skills, I've read all your lyrics. You've read all of my lyrics. I can read 800 million pages per second. That's fast. My analysis shows your major themes are that time passes and love fades. That sounds about right. I have never known love. Maybe we should write a song together. I can sing. You can sing? Do-be-bop, be-bop-a-doo. Do-be-doo-be-doo. Do, do-be-doo. 아무튼 이런 TV 광고도 내고 미국의 60 Minutes라는 TV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이 IBM 왓슨의 기술에 대해서 계속 홍보했는데요. 정말 IBM의 경영진에서는 이 IBM 왓슨이 IBM이라는 회사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거라 굳게 믿은 것 같은데요. 이러한 근거 없는 믿음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의미 있는 결과를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BM의 경영진은 IBM 왓슨이 IBM이 예전에 아주 잘 나가던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팔면서 시장을 주도하던 예전의 영광을 다시 찾아올 새로운 기술, 기회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이에 시장에 나온 많은 AI 기술, 아마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 IBM의 주가만 봐도 이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우승한 시점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주가는 10% 이상 하락한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2011년에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우승했던 시점이고 이때의 주가가 162불이었는데 그 이후에 홍보하면서 한 200불 넘어서까지 올라갔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타서 현재 기준으로 138불, 10%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사보다 앞서서 그래도 그 당시에는 앞선 기술을 개발했던 IBM 왓슨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초반에 이 기술에 대해서 너무 맹신해서 이 기술로는 불가능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거다 믿고 드라이브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당시 IBM 왓슨의 비즈니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IBM 왓슨이 하고자 했던 일들이 사회에는 상당히 득이 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많이 환호도 받고 했지만 그러한 목표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IBM 왓슨의 기술 책임자였던 마틴 콘 같은 경우는
IBM 왓슨을 활용하는데 이 활용처의 범위를 상당히 좁게 규정해서 헬스케어 영역에서도 어떤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을 때 이 환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스콥을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 암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의견을 표명한 기술 책임자에게 IBM의 경영진은 너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IBM의 경영진은 테크놀로지 백그라운드가 없는 경영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영진의 전문 영역도 서비스나 영업에 있었지 기술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IBM 왓슨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가장 의욕적으로 진출한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당시 IBM의 CEO였던 지니 로메트리도 이 헬스케어에 진출하는 걸 사활을 걸고 추진을 했는데요. 이러한 헬스케어 진출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 확신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엄청난 돈만 쏟아붓고 제대로 된 결과는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IBM 왓슨이 헬스케어 영역에 진출할 때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이 의료 영역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IBM 왓슨에 다 넣고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사람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한 획기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막상 이 IBM 왓슨을 헬스케어 영역에 적용하고 보니 이 헬스 영역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수준이 퀴즈쇼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다루던 데이터와는 근본적으로 그 복잡도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이러한 좌충우돌하는 상황 가운데서 원래 생각했던 사람이 판단하기 힘든 의료 처치법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IBM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으니 온갖 메디칼 저널이나 이런 데 있는 정보들을 다 넣어놓고 어떤 특정 환자의 DNA 정보 기반으로 매치되는 정보들을 쭉 찾아서 보여주게 되면 의사가 이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할 때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약간의 도움을 주는 역할로 좀 범위가 변경되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범위를 변경해서 서비스를 해도 그 서비스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주는 건 아니어서 결국 작년 말에 이 왓슨4 지노믹스라는 프로그램은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암과 관련된 다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왓슨4 온콜로지, 종양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도 결국 중지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인 온콜로지 엑스퍼트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종양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와중에 해당 병원에서 이 의료 기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바꿨는데 이 변경된 의료 기록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의사가 수기로 적어놓은 환자에 대한 진찰에 대한 기록과 처방에 대한 기록을 IBM 왓슨이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BM 왓슨이 이런 헬스케어 영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여러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하고 몇 년에 걸쳐서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고 앞으로도 이 투자한 5조 원의 금액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IBM 왓슨을 통해서 헬스케어 영역에 진출하겠다라는 방대한 꿈을 가지고 투자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매각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 아닌가, 이러한 논의들도 IBM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만 들어보면 IBM 왓슨이 퀴즈쇼에선 한번 이겼지만 거의 사기에 가까운 아무 내용도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도 IBM 왓슨의 기본적인 기술 역량이 있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BM 왓슨이 기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채 엄청난 가능성만을 믿고 쉽게 말하면 몇 년간 헛발질을 해왔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헛발질을 하면서 배운 부분이 많이 있고 경영진들도 많이 사람이 바뀌면서 이전의 전략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전략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IBM 왓슨의 사업을 맡고 있었던 롭 토마스라는 대표는 이전에 IBM 왓슨이 세상을 뒤바꿀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사람의 경우는 혁신은 단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우승하던 때가 있다면 그 이후에 몇 년간은 이 기술에 대한 실험을 한 거고 이제 이러한 실험과 좌충우돌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고요. 또한 현재 IBM의 CEO인 아빈드 크리슈나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 테크놀로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AI라는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한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서 IBM 왓슨이 갖고 있는 기술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을 엄청나게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나가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IBM 경영진들이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이 IBM 왓슨이라는 기술을 다시 들여봤는데요.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IBM 왓슨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 보면서 IBM 왓슨이 결국 기술은 하나도 없고 그냥 브랜딩 캠페인에 사용된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경영진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이 기술을 다시 들여다보니 예전에 말한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엄청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를 하는 다른 기술들, 그런 AI 기술들과 비교해보니 IBM 왓슨 도 나름 잘하고 다른 회사의 AI 기술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IBM에서도 이 IBM 왓슨을 활용한 헬스케어 영역에 있어서는 사업을 축소하지만 IBM 왓슨이라는 기술 자체를 모두 다 폐기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그러한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최근에는 AI 기술을 적용해서 놀라운 결과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AI 기술이 나와도 엄청 놀라거나 그러지 않고 반응도 약간 무뎌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계를 10년 전으로 되돌려보면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한다는 AI 기술 자체도 너무 놀라웠고 퀴즈쇼에서 사람을 이긴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놀라웠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IBM의 경영진도 기술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없이 이러한 결과물을 보면서 이게 정말 세상을 바꾸고 이 회사를 엄청나게 성장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꿈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 아티클을 보면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욕심과 의욕이 앞서게 되면 아무리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생각했던 결과를 얻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결정하는 리더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또 의미 있는 부분은 보통 이렇게 뜻한 대로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관련 기술들을 몽땅 폐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도 IBM의 최근의 리더십은 이 IBM 왓슨이 갖고 있는 기술 자체를 전체를 폐기하지 않고 이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 이 기술이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정확히 분리해내서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만 뽑아내서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은 그 나름으로 배울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M 왓슨이 예전에 홍보하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시장에 이끌어낼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IBM의 강점이 있는 B2B, 엔터프라이즈 이런 쪽 영역에서 IBM 왓슨 기반의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솔루션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좋은 성과 있길 바라고 IBM 왓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떤 솔루션들이 나오는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